자, 여러분들 씹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진중권 씨. 사실 진중권은 공예죠, 공예. 왜 공예냐면 진중권 정도 급 되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천지빛깔에 널렸죠. 근데 무슨 모든 문제마다 끼어들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. 사실 우리 같은 팟캐스트 유튜브 실력도 안 되는 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언론이 실어주는 게 문제죠. 진중권 끌어오는 대부분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 싫어한다고 보시면 돼요. 민주당하고. 근데 유시민 장관이 이제 뭐 알릴레오로 복귀한다. 그건 이제 정확히 알고 봤더니 정치 시사 이슈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책 소개하고 이러는 걸로 정치 시사의 평론은 이제 은퇴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유시민 장관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게 무슨 책 비평이냐 하면서 뭐 더 이상 망가질 게 있냐 그러면서 유시민 장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진중권 저렇게 깝죽거리고 있습니다. 진중권 씨 이제는 좀 불쌍합니다. 이렇게 더 이상 뭐 비난할 것도 없고,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고 어느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끝이 없는 거구나. 사실 뭐 바닥을 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 사람한테는 바닥이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스스로 더 파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, 이 세상에서 작가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들 있죠. 자기 이름으로 된 뭐 그게 뭐 200페이지든 500페이지든 자기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정도 낸 사람이면 다른 작품에 대해서 논평할 자격은 충분합니다. 그래서 진중권 씨도 우리가 뭐 최소한 뭐 교수라고 뭐 박사라고는 못 불러줘도 작가 정도는 불러줄 수 있거든요.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책이 있지만, 근데 그 사람 글이 진짜 저는 독자로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런 글을. 그래서 그냥 독자로서는 유시민 작가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에요.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거든요. 이걸 읽는 사람이 어렵지는 않을까. 네. 이걸 읽는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내 뜻을 오해하지는 않을까. 그래서 조금 더 쉽게 풀어내다 보면 또 글이 길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 너무 길어진 글들이 또 불편하지는 않을까. 또 잘라내고 덜어낸 그런 고민들이 유시민 작가 글에는 그게 보여요. 근데 진중권은요, 그냥 싸질른 거예요, 그냥. 지가, 이렇게 현학적으로 어려운 말 써가면서 철학 용어를 막 덕지덕지 붙이면 지가 똑똑해 보일까봐 막 싸질러 놓은 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진중권 씨 책을 몇 권 사다가 포기한 이유가 읽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진중권의 그런 어떤 말의 형태나 글의 습관들이 지금 페북을 통해서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거든요. 그 너무 싸구려 같은 것들이. 네.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사람 이야기를 더 이상 하기는 싫은데 이미 이제 논지에 올라왔으니까 그나마 이제 시간 때우는 차원에서 이게 해주는 거예요. 진중권 씨 고마워해야 된다니까, 이런 거. 그렇죠.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뭐 유시민 작가를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언론이 다뤄주잖아요. 기사를 내면 마치 내가 유시민과 동급인 것처럼 그 시간에 약간의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.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 두 사람을 같은 급에 놓는다고 그렇죠, 사람 그렇죠. 생각하지 않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유시민 작가가 더 이상 이 사람의 뭐 의견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이런 네. 언급 자체를 안 하는 거에 클래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인간도 안 됐고요. 이 모질이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잖아요. 네. 졸라 허접한 거야. 그러니까 진중권이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자체가 우리도 언급 안 하고 싶다니까. 근데 진중권 자체가 저쪽 수구 세력들의 어떤 그 깃발을 든 어떤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러다가 가끔씩 한 10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최근에 박덕흠 욕하는 정도 그런 짓을 합니다만 하는 짓거리가 자기가 무슨 레벨이나 된다고 말이죠. 최소한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. 더 이상 망가질 게 있냐. 유시민 작가가 뭐가 망가졌어요? 본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아니 이게 약간 또 언급하자면 이천파가 하는 짓이랑 또 비슷한 거거든요. 왜냐하면 그냥 그 진중권의 페이스북에 들어가면은 응원하는 사람이 또 가열차게 응원을 합니다. 그러면 내 눈앞에는 그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대중의 의견을 섭렵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맞다고 하는데 역시 내가 맞지. 내가 유시민보다 낫지.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하는 거죠. 진중권 입장에서 봤을 때 유시민 작가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유시민 작가의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요.
진중권을 바라보던 그 표정이 표정. 너무 찡그리고 있으니까 저 사람 많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진중권이 오해할 수는 있겠죠. 근데 유시민 작가가 진중권을 바라볼 때 그 표정과 눈빛은 정말 측은지심이었거든요.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. 그걸 방송 석상에서나 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해서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저같이 못 배운 애들이나 그냥 대놓고 진중권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유시민 작가가 어떻게 진중권한테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? 당신 그렇게 너무 많이 망가졌다. 속으로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속으로 생각만 할 수 있는 건데 그때 그게 이제 저 사람 많이 망가졌구나. 그게 얼굴로 드러났으니까 진중권이 보기에는 그때 마지막으로 본 유시민 작가의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더 망가지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. 이 모지리가 쓴 글을 한번 몇 줄만 읽어볼게요. 이제 도서 비평한다는 그 갈릴레오 복귀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하던 거 해요. 어울리지 않게 무슨 책 비평입니까? 이 미친놈은 이런 거야. 유시민 작가가 아마 인문 교양 서적에서 책이 나오면 대부분 1등할 정도로 예. 맞아요.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거든요. 그 다음에 대깨문, 이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렇게 좀 상스럽게 부르는 이름이에요. 대깨문. 대깨문과 책은 상극이다. 애초에 책 읽을 머리가 있었으면 지금 대깨문을 하고 있겠느냐. 뭐 논리 비약이 이렇게 심해요. 간단히 말해서 유시민도 대깨문이고 유시민 방송 들을 대깨문들이 책을 읽을 무슨 머리가 있었으면 지금 대깨문 하고 있겠느냐고. 이 사람은요 고발당해도 쌀 정도로 어마어마한 명예훼손하고 있는 거예요. 그 토론에 나온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내가 봤으니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논리 구조가 이 사람 머릿속이 조금 저는 좀 안 됐습니다. 좀 그러니까 불쌍해요. 얘는 무슨 논리가 있어서 비판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. 이런 네. 모자란 거를 언론에 내는 문제를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.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거 다 알거든요. 어제 그 기자님도 그 새날 애시청자라고 이야기하고 가시더라고. 제발 진중권 내지 말아요. 부끄러워서 그래 우리가. 한때 그자가 했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박수 쳤다거나 이런 것들이 부끄러워서 그래. 이건 진중권은 내가 봤을 때 별명이 있잖아요. 진시오패스라는 표현이 요즘 돌고 있더만. 정상 아니라니까요. 비정상인 자를 언론에 내면서 그걸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흔들기에 앞장서는 언론 니들이 더 나쁜 새끼들이야. 진짜 양아치 새끼들. 진중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경원 같은 경우에 그 압수수색 영장 기각된 거 있잖아요. 네. 이런 비판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조국은 비판할 수 있어도 검찰은 비판 못하는 게 진중권의 역할이라고요. 나경원에 대해서 사실 나경원 판사 출신이고 지 남편도 판사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더니 영장을 안 내줘. 그럼 여기에 진중권은 어떤 표현을 들어야 될까요? 진중권은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알아요? 이런 논리에? 조국에 대한 반박 논리로 패는 거기 때문에 나경원 죄가 없다는 논리를 갖고 있는 애야, 얘가. 근데 저는 그분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특히 공정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이없는 게 그렇게 치면 본인 자식이 유학 가고 자기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사과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. 그래놓고 자꾸 조국 전 장관한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한 사유나 이런 걸 전혀 안 하는 사람인 거죠, 이 사람은. 저는 진중권 씨한테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러니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거다라고 저는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자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자녀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 최소한 그러니까 내 후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정도의 어떤 언행은 남겨야 되는 게 어른으로서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아이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튜브 방송에서야 좀 이렇게 좀 무리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글로 남기는 건 최소한 내가 10년, 20년 후에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것만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거든요.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게 이 기자들의 지금 현재 언론의 생리상 우리 진중권 저 페북은 갖다 쓰지 말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만 갖다 쓰면 복제와 확산이 그 편한 게 이제 쉬운 게 인터넷의 특성이다 보니까 말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.
그러면은 그 자기의 글과 말들이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에 박제가 되는데 자기 아이가 아무리 뭐 한글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모를까요, 그걸? 참. 모르게 될까? 영원히 모를까요? 저는 그게 무서워서라도 함부로 말 못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나경원의 비리를 예를 들어 조국과 비교를 해보면 그런 거잖아요. 딸이 장애인이야.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가지고 딸만 특혜로 들어갔다는 의혹. 법적인 책임을 안 지려고 의혹이라고 하는 거예요. 네. 드러난 정황은 그 뭐랄까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엄마 찬스를 썼단 말이야. 그리고 학교를 들어갔더니 성적까지 조정을 해줘요. 네.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더니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아예 직장을 만들어주고 이사까지 만들어. 아들은 어땠습니까? 미국 대학 보낼 때 서울대 연구실을 막 특혜처럼 써요. 그러면은 여기서 나경원 수사는 조국 수사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이라고 할 게 아니라 나경원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나경원이 훨씬 더 권력형 비리에 가깝죠. 현역 국회의원이 박덕흠하고 똑같은 거 이해충돌일 수도 있는 상임위원회에 압력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홍신학원 사학비리도 있고요. 채용비리도 있고요. SOK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도 있고요. 도덕적 법적으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이 상황에 법원이 기각을 했어. 그러면은 진중권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? 법원은 이런 식으로 영장을 선별적으로 발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야 되잖아. 네. 이런 이야기에는 눈을 감아요. 그러니까 진중권 자체는 진시협회서라고 맞는 게 맞는 거죠. 왜? 들은 진중견이라고도 하네요. 근데 이분은 저는 진보 인사가 애초에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것이 이분 와이프가 이제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중 국적이라는 거예요, 아들이. 근데 본인은 한국 국적으로 애를 만들어주지 않고 일본 국적을 가진 것이 이게 뭐 독일이나 이런 데 갈 때 입국 심사할 때도 빨리 들어간다. 그러니까 그 여건이 맞아. 그런 그 식의 얘기했지. 이게 되게 사실도 아닐 뿐더러 근데 그런 그러니까 일본 국적을 가진 게 한국 국적을 가진 것보다 우월하고 외국에서도 대접받고 이런 사대주의적인 생각이 이게 딱 윤서인이 하는 얘기거든요. 거기서 극우 유튜버가 이제 친일을 하고 그런 유튜버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구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애초에 어떻게 진보 인사일 수가 있었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. 맞습니다.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새치혀로 두치 반도 있고 새치혀로 뭔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쪽에 특화돼서 언론이 주목을 해줬던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예요. 예. 사실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운 좋은 케이스로 소위 진보 영역이라고 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얕은 지식과 무논리로 상당 부분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이에요. 그러면 지금쯤 되면은 이 사람은 제도권이나 대중 시야에서 사라지는 게 맞죠. 지금에서 진중권을 이렇게 이용해 먹는 우리 기레기 님느라 부끄럽지도 않아요? 그러니까 진중권이 가지고 있는 학계에서의 입장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측은지심이 조금 더 생기는 게 그러니까 철학계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못 받고 국내에 들어왔다. 이걸로 끝난 거예요. 한국 출신으로서 독일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안 들어옵니다. 아니 정확히는 못 들어오죠.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. 독일 철학 박사를 받은 사람들은 유럽에서 굉장히 일이 많아요. 여기저기 강의도 많이 해야 되고 글도 계속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계속 늦추다 보면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10년, 20년 계속 살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박사학위 못 받고 들어왔잖아요. 그러면은 그 학계에서는 그 실력 그냥 뽀록 난 거예요. 근데 그나마 방송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나마 이름값을 좀 얻어먹고 살았는데 그렇죠. 이제 그게 이제 이름값을 보태준 사람이 결국에는 운이 안 좋게 동양대 오리엔탈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안 좋은 거죠. 네. 어쨌건 진중권 이야기는 계속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공예를 우리가 또 살포하면 안 되겠죠. 여기까지.